군대는 권력이 또다시 과도지배로 귀속된 것에 대해 분격하고 군대 지도자들은 인민의 동의에서 인용해서 공화주의 헌법을 상안했다. 다시 또 이제 과도 정치가 된 거에 불만이 생긴 거죠. 2년제 선거, 제한 없는 보통 선거, 신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그런 헌법이었는데 자녀의회는 이 헌법안을 접수한 후 불문에 붙인다. 아무것도 안 해준 거죠. 너무 과격한 내용이어가지고. 존 릴번은 수평당의 선두에 서서 신정부에 대한 투쟁을 개시했다. 크롬웰은 릴번을 체포했으나 한 사람의 배심원도 유죄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체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일랜드에서는 여러 해 동안 가톨릭파가 국정을 장악했다. 그래서 영국의 신교도들이 학살당했는데 크롬웰은 아일랜드로 진격해서 지방 세력을 말살했다. 신교도가 죽으니까 그죠? 크롬웰은 신교도 병사를 아일랜드 동부 지방에 정착시키고 아일랜드인을 서부 코노트 지방으로 추방했다. 코노트.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 신교도를 정착시키고 아일랜드인을 몰아냈다는 거죠. 가톨릭파니까. 근데 크롬웰이 정착시킨 요원들은 정착하지 못했다. 일부는 농토를 아일랜드인에게 임대하고 잉글랜드로 돌아왔다. 일부는 아일랜드 여성과 결혼해서 아일랜드 사람이 됐다. 정착이 안 됐다는 거죠. 스코틀랜드 혈통인 찰스 1세의 처형은 시역자에 대한 공통적인 증오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교회와 귀족을 화해시켰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19살 된 왕태자가 찰스 2세라는 칭호로 왕위를 선언하고 국민 계약에 서명한다. 그래서 이제 왕당파의 잉글랜드 침공이 확실시되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죠. 크롬웰은 예방 전쟁을 주장했는데 페어팩스는 지난달에 맺은 스코틀랜드와의 동맹을 이유로 거부한다. 전에 의회가 왕당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와 동맹을 맺었었죠. 페어팩스는 사임을 하고 크롬웰이 총사령관이 된다. 1651년 크롬웰은 스코틀랜드 군의 잉글랜드 침공을 용인한 후 배후를 돌아 우스터에서 스코틀랜드군을 섬멸한다. 일단 침략하게 놔뒀다가 우스터에서 뒤를 돌아가지고 스코틀랜드 뒤쪽을 침략하고 나서 뒤쪽으로 가서 우스터에서 스코틀랜드를 군을 섬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군대가 남아 있었어요. 5만 명의 군대는 국가 재정을 파산시킬 것이었고 크롬웰은 군사적 정치에서 시민적 정치로 복귀해야 된다고 깨닫고 있었다. 더 이상 군대를 놔두면 안 된다. 근데 자유선거를 실시하면 시민들은 스튜어트 왕조를 불러들일 것이었고 국민들은 왕당파였다는 거예요. 군대를 해산하면 그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1653년 4월 20일 크롬웰은 자녀의회를 해산한다. 자녀의회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감히 선거 방식을 취하지 못한 크롬웰은 조합교회에 부탁해서 현인을 선출하도록 해서 150명의 의회를 구성했다. 조합교회가 뭐예요? 독립하죠. 네? 군대가 독립하니까 군대의 지도자들은 통치 제도서라는 문서로 새로운 헌법을 준비했다. 최고 통치권은 한 명의 호민총독, 하나의 추민원, 그리고 하나의 의회에 귀속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동일한 법률로 통일된다. 그러나 무력으로 성취한 통일은 불안정했고 왕정 복구와 동시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는 자기네들의 의회가 재건된다. 그리고 하원은 군대 지도자들이 의회에 헌법을 강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잉글랜드는 군영구로 분할된다. 그렇죠? 주교구에서 군영구로. 그래서 각 구는 장군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청교도의 검소한 기강이 전국에 퍼져나갔고 영국인들은 증오감을 품었다. 검소한 기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1658년 크롬웰이 타계하고 약 18개월 동안 무정부 상태가 계속됐다. 의회와 군부가 서로 대립했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비밀 왕당파 뭉크 장군이 런던에 입성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화국을 구조하기 위해서 장기 의회를 부활하도록 제의를 한다. 국민의 대다수인 왕당파와 장로파가 국왕의 복귀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의회만이 국왕을 모셔올 수 있었다. 그래서 뭉크는 어떻게 했느냐? 의회를 만든 거죠. 가능한 한 다수의 상원 의원을 소집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하원을 선출하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의회를 뽑은 다음에 국왕이 의회 소집을 인준했다. 그러니까 의회만이 국왕을 모셔올 수 있어서 의회를 만들었는데 의회를 소집을 하려면 국왕이 소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었는데 아무튼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뭉크가 군대한테 봉급 지급을 약속해서 내란 없이 왕정 복구가 달성된다. 그래서 왕정 복구가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가 어떤 이제 영향을 미쳤느냐. 청교도라는 거는 이제 군대가 독립파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가 집권할 때, 크롬웰이 집권할 때 청교도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항구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거죠, 영국에. 청교도는 성실 근면했다. 조지 폭스가 교우회를 조직했고 어떤 모임이나 종교 행사 때 몸을 떠는 일이 있었다고 해서 퀘이커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래서 퀘이커라는 것은 교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서와 전쟁을 거부하고 교회의 권위를 부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역자가 됐다. 청교도가 지배하던 시기에 국민의 생활은 음울했다. 왜요? 너무 엄하게 그 쾌락 같은 것을 즐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 경마, 투계, 주점 이런 데서 영국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런 오락을 금지시키고 유곽과 도박장을 폐쇄했다. 그리고 존 밀턴은 왕정 복구 후에 대서사시 2편, 신라권과 복락원, 그리고 정신적 자서전인 투기사 3손을 구술했다. 왜냐면은 그 청교도 그 군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런 그 작품을 쓰지를 못했죠. 분위기가 이제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술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존 밀턴이 나중에 장님이 되기 때문에 구술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 밀턴은 이단적인 우아한 정서와 청교도주의의 장엄한 분위기를 고루 갖춘 그런 작가였다.
그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지어졌는데 영국 대표작인데 지옥의 환영과 신의 환상에 쫓기던 끝에 구원의 길을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왕정 복고 찰스 2세가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실제적인 모든 권력을 위임하고 그를 클레런던 백작으로 서임한다. 1661년에 의회를 소집했는데 왕당적이고 국교적인 의원들이 선출된다.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제. 클레런던 법전으로 알려져 있는 몇 개의 법률이 국교 신봉을 강요했다. 그래서 비국교도는 정치나 공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국왕은 루이 14세와 동맹하여 전비와 군대를 확보한 후 영국의 가톨릭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제 루이 14세가 국왕이 이제 종형, 사촌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 14세의 권력을 동경한 거죠. 의회는 몰락한 스페인을 대신해서 유럽의 최대 강국이 된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교도인 스웨덴 및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기를 원했는데 찰스는 1672년에 네덜란드에 대항해서 프랑스와 비밀 동맹을 체결한다. 국왕은 이제 친프랑스적, 친가톨릭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친가톨릭이었겠어? 본인의 어머니가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죠? 앙리 4세의 그 막내딸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의회는 이 전쟁에 대해서 전비 지출의 승인을 거부했고 네덜란드는 방비전에 성공했다. 그래서 찰스 왕은 1674년에 네덜란드와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3년 후에 왕의 동생 제임스하고 클레런던의 딸의 소생 조카딸 메리가 오렌지공 윌리엄과 결혼하게 된다. 오렌지공 윌리엄은 그 네덜란드의 그 권력자죠. 그래서 왕은 신앙 자유령으로 비국교도파의 사면을 이용해서 가톨릭의 사면을 승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신앙 자유령을 뭐 그냥 내린 게 아니라 비국교도파를 사면하면서 이걸 빌미로 이제 가톨릭을 사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비국교도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의회도 거부했다. 의회는 이제 신교죠. 의회는 국왕한테 국교 신봉 선서 조령을 승낙하도록 했다. 그래서 선서 조령으로 국왕의 대권과 국교령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공직에서 추방당한다. 1678년 타이터스 오츠라는 사람이 제수이트파가 런던 시티에 불을 놓고 국왕을 암살하여 왕의 동생 욕공 제임스를 왕위에 추대한 후 네덜란드인과 프랑스인의 지원을 얻어서 영국을 정복하고 가톨릭을 재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소장을 날조합니다. 제수이트파라는 것은 가톨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톨릭의 어떤 그 쿠데타 같은 것을 날조한 거죠. 근데 우연히 요크공 집사의 서류를 수색한 결과 공교롭게도 루이 14세의 고해성사 신부 라셰즈와의 불온한 왕복 서신이 발견됐다. 그래서 런던은 폭동을 일으켰다. 영국은 일부는 이제 왕당법처럼 국왕을 지지했고 이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아일랜드 해적 이름인 토리즈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토리즈는 왕당파를 말하는 거예요. 왕당파 정당. 그리고 토리즈 측에서는 국왕의 반대파를 휘그즈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스코틀랜드 서부의 청교도 일파 휘거모어스의 약칭이었다. 그래서 반국왕파가 휘그즈가 된 거예요. 휘그즈 정당. 그래서 토리즈는 지주와 국교회를 대표했다. 그리고 휘그즈는 비국교도와 상인 계급을 대표했다.